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이게 과연 될 수 있냐? 될 수 있냐? 전 이것도 의문이에요. 저희가 여러분들 뭐 아마 여기도 투자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재개발 사업에도 투자 많이 하죠. 네. 재개발 사업 하면서 왜 여러분들 뭐 사업성만 좋으면 많은 조합원들이 5대 메이저 업체, 1군 업체 찾아요. 이유가 뭐죠? 분양이 잘 돼서도 있지만 뭐냐? 조합사업도 다 원하는 형태로 합니까? PF 받아요. 그러면 보증하는데 책임주고 하는 데가 신용도가 좋으면 이자도 쌉니다. 수수료도 싸요. 리스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올라간다? 이자가 올라가요. 자, 여러분들 조합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예정 채비지를 기준으로 해서 120억 담보를 잡고 156억 담보를 잡고 120억을 빌렸다고 하죠. 재판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공시 자료에도 나와요. 공시 자료 나오는데 나중에 그 상상인 저축은행에서인가 삼성투자에서인가 뭐 부인해가지고 재판 결과는 좋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거기 한번 보면요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13%예요. 13%잖아요. 요즘 사채하시는 분들 이자 얼마인지 알아요? 대부업 등록하신 분들 24%예요. 근데 은행에서 13%에 밀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신용도 안 좋지만 예정 채비지기 때문에 담보 자체도 불안정해요. 저희가 담보대출이 이율이 싼 이유는 뭐냐면요. 근저당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정채비지는 어디가 될지도 몰라. 거기다 물건을 설정할 수도 없어요. 근저당 설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이자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태에서 시공사의 신용도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위험하면 첫 번째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자가 비싸다. 이자는 누가 감당하냐? 조합원이 감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이렇게 불확정적인 상태로서 담보대출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리스크는 다 조합원들이 지고 이익은 일봉이 가져간 형태니까 여러분들이 찬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봉이 싫어서 이런 거 아니고 두 번째 자 저희가 봤을 때는 일봉은 계약 자체가 일봉은 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일봉하고 계약을 했어요. 물론 조합도 뛰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계약서를 못 봤으니까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일봉과 계약이 무효이면 시공계약도 무효예요. 그러면 시공사가 공사를 해버렸어요. 이 집행부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무효 주장을 못해요. 재판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어요. 조합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조합이 천연마전 사업이 끝날 때까지 조합장 유지가 되냐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무효인 계약의 시공사가 착공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무효니까 공사비 안 준다 그건 아니에요. 일은 했으니까 재판을 통해서 감정에서 공사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3부에서 만약 공사가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무효라고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나는 일을 했으니까 유치권 행사했다고 이걸 현장을 넘겨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업은 더 늦어집니다.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개발 사업이든 재개발 사업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법에 있는 절차를 지키면서 가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법에 있는 절차를 어기면서 가게 되면 나중에 어느 선까지 갔다 다시 빠꾸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면 이 사업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일봉하고 유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통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까 계약도 무효고 사무통은 계약도 무효다. 그렇다면 이걸 정리하지 않고 무조건 착공하는 것이 사업이 빨리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조 14망을 없애서 저렇게 담보대출이 돼버리면 저는 사실 담보대출 좀 힘들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는 금액을 줄여버리겠죠. 금액을 줄이면 땅이 있으니까 해주겠죠. 근데 사업비가 부족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형사 사기 사건을 많이 해요. 근데 사기를 당한 사람이 한 몇 억을 사기당했다. 처음에 몇 억 사기당한 사람 없어요. 한 2천 빌려달라고 줘요.
이거 받으려면 내가 뭐 해야 되니까 1,000만 더 달라고 해요. 이제 3천 되죠? 3천 받아도 쫓아다니면 1억 되고 2억 되고 10억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착공도 들어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을 다시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 화면 한번 다시 도급금액 1818 화면 좀 봐주십시오. 자, 11페이지 좀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사업비 중에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토목공사 겁니다. 여기 토목공사도 뭐 기반시설도 들어가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 금액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이 토목공사비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업비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나머지 재세공과금은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누군가 위조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면 1,000억짜리 공사를 1,818억에 해가지고 이게 부풀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이게 사업비가 다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비가 정확히 확정이 돼야 안정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거냐, 아니면 일부부터 매각을 하면서 사업비는 충당할 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쓸 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부터 걱정하는 건 좀 앞뒤가 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뭐 이걸 가지고 물론 그 반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야, 이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 네, 저거 누가 받는가 모르겠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참 위험하지만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라고 제가 이 얘기를 여기 비대위 되신 분들한테 받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공공성이 있죠. 공공성이 있으면 허위사실만 처벌받아요. 뭐 허위사실 입증하려면 그쪽에서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 입증해줘야 돼요. 뭐 입증해주면, 입증에 성공하면 여기 비대위에 계신 분들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벌금 내겠죠. 입증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 800억에 대한 특경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해도 돼요. 나는 벌금 몇 푼 내고, 만약 니들 입증을 못하면 니네는 특경법으로 평생 빵에 있어라. 뭐 해볼 만한 도박이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보까지 아니라고 설명을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했어요. 근데 이해는 되십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지금 담보대출이 위험한가? 그 다음에 이 담보대출이 누굴 위한 담보대출인가? 과연 사업비에, 여기에 저는 출발점은 일본 계약서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계약서에 대한민국의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어떤 기업이 용역비도 없이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리스크를 질 거냐.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조합가의 얘기는 사업비, 채비지는 다 일본이 알아서 가져가고 사업비는 니들이 해라. 그렇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채비지 가격을 어떻게든 최대한 높이는 게 이익을 더 많이 얻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담보대출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법 위반으로 모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긴 더 힘들다는 겁니다.